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모시고 뉴욕 앤 서울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주요 증시의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상호 인사이트를 통해서 결국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코너가 되겠는데요.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나오셨습니다.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별의별 일이 많은데요. 네네. 뉴욕 주식시장은 아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90% 올라왔고요. S&P 500이 0.76%, 나스닥이 0.82%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까지 살펴보면 산업재가 2.32%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에너지가 마이너스 1.4% 하락하면서 최악의 업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섹터별로 이렇게 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번 주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최장 기간의 강세장을 기록했다는 거. 이거 주제 아니겠습니까? 또 부러운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흔히 강세장을 네. 저점 대비 20%가 올라오면 강세장을 얘기하는데 그 2009년 3월 저점 이후에 네. 이런 강세장이 유지됐던 기간이 제가 오늘까지 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355일째. 혹시 직접 세신 건 아니죠? 센 건 아니죠? 제가 센 건 아니고요. 네. 3,352일째를 3일 넘겼다. 네. 제가 3만 더 했는데 사실 이제 그 전에 했던 기록은 3,352일이었는데 네. 3일이 더 상승하면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네. 두 번째는 2,607일이고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이 기록은 사실 좀 이렇게 유지가 돼야지 제맛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에 올라오면서 323%가 올라왔는데 지수가요. 네. S&P 500 지수가. 그런데 전 기록은 417%. 그러니까 아직까지 갈 길이 너무 있네요. 예, 상승률은 아직까지 좀 네. 멀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가는 그림이 블룸버그자의 뉴스인데 네. 이렇게 보는 게 한 가지 있고요. 요건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고 네. 두 번째 저같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의 바람은 뭐냐면 제가 좀 말씀을 들어보면 1987년 이후에 네. 시장이 강세장을 유지하다가 1990년도에 살짝 19.9%까지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19.9%요. 예, 20%는 아닙니다. 네. 19.9%. 근데 이걸 가지고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기록이 맞는 거고요. 네. 19.9% 아니다. 아직 네. 20%에 무려 0.1%가 아직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4,494일이 유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기록은 안 깨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여튼 지금 가격 대비 20%가 떨어지지 않으면 강세장은 계속 된다. 예, 그렇죠. 상당 기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그냥 예상하건대 네. 4,000일은 넘어가지 않을까 최소한? 4,000일 이요?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기록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 참 그건 그렇고 네. 오늘 입고 오신 옷이 지난주에 약속하신 옷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네. 디즈니의 주권을 담은 어떤 모습인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는 구할 수 없는 네. 디즈니 종이 주권을 네. 저희가 티에 넣어갖고 향후에 디즈니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티를 미국에서 네. 입고 있는 거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네. 올해 만약에 디즈니 주가 정말 좋으면 네. 제가 이 티를 입은 게 의미가 있을 텐데 빠지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미국의 그 많은 분들이 네. 주로 이제 어떤 설날 같은 때 네. 아이들한테 티를 선물하거나 주식을 주는 게 상당히 일반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럽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회사들 많아갖고 무슨 나는 삼성전자 주주다? 아니면 네, 그렇죠. 나는 무슨 제약 주주다? 이런 걸 입고 많이들 다닐 정도로 네. 정말 주식시장 이렇게 경영향도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 참고적으로 드리겠고요. 바로 본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앤 서울 크로스 체크 시간인데요. 각각의 세 종목 내지 펀드, ETF 이슈를 다루면서 각각을 비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가시는 바로 이 리테일 쪽이 되겠는데 코스트코 다루겠고요. 한국에서는 신세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증권사 중에 가장 유명한 온라인 증권사 중에 하나 이트레이드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 하고요. 저는 키움증권 다루겠습니다. 3D 시스템즈 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데요. 3D 시스템즈 그리고 저는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펀드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크로스체크 종목 시간에 다룰 시간은 저희 코너에서도 1년에 한두 번은 꼭 다뤘던 건데요. 네. 코스트코입니다. 예, 코스트코는 지난 3월에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요. 회원제 창고형 할인 매장인데 너무나 잘 아시니까 제가 바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월봉 차트가 나갈 건데요. 이거 보여드리면 간단합니다. 아마존의 위협 속에서도 상당히 잘 올라가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기업이 흔치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월봉이죠? 예, 월봉인데 네. 아주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현재도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굉장히 신고가요? 놀랍죠. 네. 근데 이제 이거 이유가 있는데 네. 사실은 이 기업은 아시겠지만 회원제이기 때문에 네.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갱신율이 무려 90%를 자랑합니다. 저도 무심코 내거든요. 예, 그렇죠. 그냥 네. 뭐 물론 무심코 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걸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물건이 굉장히 싸다라는 건데 그 싸다는 거를 제가 표로 설명드리면 매출 총 이익을 보게 되면요. 13.2% 그러니까 얼마 안 남깁니다. 별로 안 남을 것 예, 같은데요? 별로 안 남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동종 업계인 월마트나 타깃은 25% 이상을 나가는 표가 그렇거든요. 많이 남기는데 코스트코는 거의 안 남깁니다. 조금 남긴다는 거죠? 대량으로 많이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건 있지만 네. 많이 안 남깁니다. 싸다는 거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5년 동안 향후에도 매년 12% 선당이 가능하다라고 좀 극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물론 이거는 아마존 프라임이 아닙니다. 나가는 표가 현재 회원의 증가 속도를 보여드리는 건데 보십시오. 이게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아닌데 1억 명 조금 안 되네요. 예, 1억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곧 네. 1억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아마존 프라임 회원처럼 현재 코스트코 회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된다 그러면 저도 이제 주식을 좀 사야 되는데 최근에 월가에서 계속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왔던 거는 255달러를 제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보다는 약 10% 이상 네. 올라갈 확률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1억 명 중에 한 명이 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제 많은 분들 아마 여기 그 다 중에 한 명일 거 많이 해당 많이 될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사업하시고 소규모 이렇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거 대부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다라고 일단 그런 분들이 모여서 1억 명이 됐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신세계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 신세계는 올해 상반기 정확하게는 5월까지는 아주 잘 나갔던 기업이죠. 바로 주가부터 처음 보여드리겠는데요. 5월 25일 고점이 47만 5천 원이었고요. 그거 대비 42%나 무려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보면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강남이라든가 강남 면세점 그리고 인천공항 면세점에 신규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오픈하고 신규로 들어가면서 비용 확대에 대한 우려감이 일단은 시장에 퍼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상반기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일단 좀 챙기고 다른 걸 가자 뭐 이런 심리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의 소비 심리가 미국과는 달리 상당히 좀 급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걸 제가 표로 하나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거 뭐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만든 표가 되겠는데요. 절대치가 아니라 전월 대비 하락폭이요. 전월 대비 하락폭이 7월 달에요. 전월 대비 4.5포인트가 하락했는데요. 이것은 2016년 11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나왔을 때죠. 촛불 때의 촛불혁명 당시에 하락폭 그 직전 수준까지 갔다. 그 다음이 최대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것은 역시 부진한 가계라든가 가계 수입 그리고 가계 지출 자체에 대한 심리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과 일단 무관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하나, BNK, 유진, DB, 삼성 등 최소한 5개 증권사가 이번 달 들어서 목표 주가를 하락했는데요. 이제부터 제 결론 말씀드리면 저는 최근 주가 하락이 상당히 과도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은 물론 많이 떨어졌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안 좋지만 저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한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해서 오늘 신세계 한번 드렸는데요. 다음 종목 하기 전에요.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카라님이란 분이 계시는데요. 자주 오시는 네. 분인데요. 본부장님 최근 들어서 네. 귀요미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귀엽다는 표현? 처음 듣습니다. 살다 처음 생전. 네. 하여튼 그런 분이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분도 예, 계시다는 예, 걸 좀 예, 알아두시면 예, 좋겠고요. 이 트레이드 얘기해 주세요. 이 트레이드는 좀 이따가 이제 키움 증권을 말씀하실 건데 미국의 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미국의 키움. 예, 온라인 네. 증권회사인데 사실은 이제 뭐 워낙 장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수익이 올라오고 차트도 굉장히 올라오는 모습 보이다가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네. 사실 JP모건에서 무료 주식 거래 앱이죠. 뉴 인베스트를 출시하겠다라고 하면서 네. 정말 약간 조정 받았습니다. 정말 약간 조정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원래 미국은 저희가 로빈훗이라고 해서 주식 거래할 때 돈을 안 냅니다. 안 내는 증권사 있죠. 있어요. 예. 그 인원이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인데 쉽게 해서 JP모건은 아시겠지만 은행 앱을 통해서 몇 명이 가입돼 있냐면요. 4,700만 명이 가입이 됐습니다. 4,700만 명. 4,700만 명한테 유인베스트라는 걸 홍보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입하지 않을까. 그 리서치가 또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네. 자연스럽게 리서치 쪽으로 올 거고 다양한 상품에 가입하기 때문에 JP모건은 좋습니다만 다른 타사는 주가 상당히 떨어질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고 주가가 좀 빠졌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빈훗이 한번
저희한테 학습을 줬죠. 네. 이런 이렇게 수수료는 안 받는 거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수익을 구성하고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 전체 거래 중에서 3분의 1이 옵션 거래에 집중돼 있다는 점.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미국도 18세, 34세 젊은 층들이 최근에 은퇴를 겨냥해서 네. 혹시 저축을 하겠냐라고 왔는데 네. 89%가 저축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분들이 자진 매매를 하겠냐 이거죠. 예, 이트레이드 입장은. 그래서 네. 사실은 뭐 무료 거래 앱을 한다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지금 거래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금을 통해서 이자 수입을 전체 매출의 64%까지 올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료 거래 앱은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전체적으로 한 가지 더 도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직접 HTS에 접속해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전체 보면 약 한 18%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예, 됩니까? 나머지는 물론 전체는 반인데 나머지 18% 이후 한 32%죠. 그 부분들은 대부분 그 간접 투자, 펀드나 뭐 이런 IRA나 401k를 통해서 펀드나 이런 쪽에 간접 투자하는 거지 네. 직접적으로 HTS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뭐 무료 거래 앱이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401K랑 IRA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해 드리면 401K는 직장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직장인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연금 같이 일단 돈 매달 일정 수준 내고요. 좋은 회사, 나쁜 회사 차이는 좋은 회사는 매칭을 해줍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뭐 100불 내면 회사에서 30불 내주고 그럼 매칭을 해주는데 그거를 좋은 회사들은 많이 해주고 좀 안 좋은 회사는 안 해주거나 적게 해주고 그래서 401K가 유명하다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직장 안 다니신 분들은 난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개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IRA라는 계좌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 모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퇴직연금 계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부연 설명드렸고요.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이트레이드 말씀하셨는데 네. JP모건 같은 은행주는 어떻게 좀 보세요? 저희가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네, 많이 했는데 당연히 뭐 이거 떠나서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JP모건 체이스에 투자하셔야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좋다라는 것보다는 물론 좋은데요. 많은 분들이 은행을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합니다. 다른 종목보다. 네. 반드시 은행은 가져가야 두식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이트레이드가 있고 미국의 찰스 숀 같은 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것이 키움증권입니다. 그래서 키움증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위탁 영업 기준을 보면 회사에서 여러분들 광고 보면 10몇 년째 압도적인 1위라고 많이 광고 보셨을 텐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1위를 뺏긴 적이 없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죠. 위탁 영업 쪽에서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 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온라인 위탁 매매 부분에서의 선점 효과를 아마 피부로도 많이 느끼시겠죠. 역시 가장 최고의 매력은 지점이 없고 그러다 보니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 들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쟁사 대비 절대적으로 우위가 되겠고요. 매출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 평가 이익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30% 정도 나오고요. 실제로 보면 수수료 수익과 기타 영업 수익, 이자 수익인데요. 이 세 개가 결국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수료 수익과 이자 수익인데 이게 한 35%, 40% 가까이 되는데요. 이자 수익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신용이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나중에 보면 지분과 관련된 수익이 또 따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저축은행이나 등등 해갖고 수많은 직접이 아니라 간접적인 어떤 이자 수입 이런 것들이 동안 배당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은근히 키움증권이 배당금 수입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관점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미 고민하고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국내 주식시장이 일평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키움증권 따라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거래대금이 줄면 주가는 떨어지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일평균 거래대금과 코스피의 그런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안 좋은 거 이것은 거래대금 주니 코스피가 약하고 이러니 키움증권의 주가가 약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어떤 흐름, 당연히 이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 거래 대금이 올해 들어 최저 수준 가지 않았습니까? 한 보름 전에요. 그러다 보니 신용 물량도 오히려 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자 수입이 줄고 다 마찬가지다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역설적으로 보면 주시장이 조금 언제라도 화랑이 되거나 조금 더 회복되면 제일 먼저 증권업종 내 변함없는 탑픽은 키움증권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역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신한, NH, 케이프 하이 등이 네 군데가 최소한 키움증권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이 가장 쉬운 것이 대한민국의 증권업종이고요. 그 증권업종에서
탑픽을 찾는 것도 가장 쉬운 것이 키움증권이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화면에 보여드리지만 좋지 않은데요. 늘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주식시장 거래가 재차 활성화 시 적극적인 매수, 하락 주식시장이 회복된 다음에 사더라도 늦지 않고 만약 그게 제대로 붙으면 키움증권은 항상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줬다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시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 확인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요. 네. 이거는 저희 방송에서 처음 한 것 같아요. 한 2년 전에 한 것 같기도 하고요. 3D 시스템이죠. 예, 그 2년 전에 잠깐 지나치듯 잠깐 했었죠. 한번 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3D 프린터를 설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게 그 4차 산업혁명에 이 업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 2014년에 그럼 뭐 그냥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거의 10배 정도 급등했다가 10배요. 다시 10배, 10분의 1토막이 나면서 다시 네. 빠진 종목인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를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제 워낙 지금 나가는 차트가 그런데 지금 거의 많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네. 약간의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려보면 한국 나가는 이제 제 그림 하나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요. 조그만 손바닥만한 배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이가 6cm, 높이가 4.8cm, 너비가 3.1cm. 요 배를 만드는데 요걸 이제 저희가 인쇄하는 거죠. 네네. 3D 프린터에 딱 집어넣고 요걸 하는데 좋은 기계는 2시간. 아니 그 정말 고사양. 네. 좀 후진 거는 좀 안 좋은 거는 네. 6시간. 이제 6시간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요만한 손바닥 만드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차라든지 이런 큰 물건들은 오늘 넣으면 한 2박 3일 있다가 와야 되거든요. 네. 완성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이게 지금까지 얘기였고요. 근데 얘네들이 드디어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되는 품목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치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매출이 이번에 올라오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의료 서비스 부분이 26% 올라온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접근하게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건 단기가 아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일부 강남에 어디 가니까 커피숍인데요. 예. 그 기계 갖다 놓고 손으로해서 하는 거 같이 보셨잖아요. 예, 같이 봤습니다. 예. 얼마 걸리냐니까 1시간 반 걸린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가죠. 그 얘기네요. 예, 그 얘기입니다. 조그만 거 아주 예, 예, 요만한 예, 손톱만한 거 만드는데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배 올라갔을 때 보면 대한민국 또한 20, 30배 올라간 3D 관련 주식이 많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것은 4차 산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주식 중에서요. 한국 주식 중에서 4차 산업에 관련된 거를 개인이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투자 신탁 운용회사에서 자산 신탁 운용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 투자 신탁 운용에서 만든 한국의 4차 산업 혁명 펀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가서 그대로 오늘 어저께 캡처한 화면이 되겠는데요. 딱 보면 설명 하나밖에 없죠. 얼마만큼 돈을 벌었냐, 너 벌었냐는 거잖아요. 이건 한국만, 제가 여러 번 미국에 소개된 거, 한국에 거래되는 ETF를 소개되는데 이거는 한국에입니다. 주식 자체가 한국에 대한 기업들만 뽑아놓은 건데요. 최근 1년 동안에요. 펀드 수익률이 6.99% 올라갔고요. 참고로 보면 코스피가 4.4% 깨졌죠. 코스닥이 20%가 작년 대비로 올라와 있는데요. 하여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보다 코스피보다 올랐고 코스닥보다는 줄어들었는데요. 한국의 4차 산업혁명 펀드는 지금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 보여드리면 서비스 섹터입니다. 전기전자 그리고 의약품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안에서 종목으로 보더라도 딱 납니다. 종목 오른쪽에 나오는데요. 카카오, NHN 엔터테인먼트, SK하이닉스, 삼성 SDS, 삼성전기 등등이다. 이게 또 수십 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게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펀드이기 때문에 펀드 규정상 지금 현재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ETF는 바로 현재 걸 보여주는데요. 펀드는 2개월 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건데 이게 바뀌겠죠. 다만 4차 산업혁명을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를 선택해서 그래갖고 펀드 형식으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 중에서 나는 4차 산업에 관심 있고 미국이다 중국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4차 산업 관련된 어떤 주식을 한번 해보시다 그러면 저는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펀드를 하시는 것이 좀 나을 것 같다. 아시다시피 이걸 저희가 소개한다 하더라도 저희 방송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다라는 점 그 정도만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본부장님 다음 주에 체크할 만한 이벤트 좀 소개해 주세요. 8월 28일 날 그 전자제품 판매 회사죠. 베스트바이가 실적을 발표하는데 워낙 주가가 좋아갖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월 29일 날 2분기 GDP가 두 번째 예상치가 나오니까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같은 날 세일즈포스닷컴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8월 30일 날 워낙 잘 나가는 기업인데요. 룰루레몬이 실적이 있으니까
이것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루레몬은 아마 여성분들 요즘 다양한 운동하시는 요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으실 테니까 예, 그 바로 그 룰루레몬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참 지난주에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알리바바가 있었는데 오늘 어젯밤에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됐는데 매출은 생각보다 좋게 나왔지만 이익이 생각보다 안 좋으면서 3% 정도 하락했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자 US닥의 장우석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